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건 맞는데 기대가 좀 컸고 증시는 거기에 좀 과민하게 반응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아직 추세 반전을 말씀드리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이제 지난번에 나오셔서 이제 증시가 좀 반등했을 때 빨리 정리해야 된다. 네네. 밑으로도 쭉 빠질 수 있다. 2000 근처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1월에 증시가 굉장히 예상보다 지금 강했습니다. 엄청 셌죠. 오늘도 증시가 살짝 좀 좋은 편이고 네. 일단 왜 증시가 강했다고 보시는지 이유는? 일단은 기대감이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그 기대감들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1월 전망을 하면서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근데 나와봤자 2300 조금 넘는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좀 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뜨겁게 움직였죠. 위의 그림이 글로벌 금융시장, 주식시장, 원자재 시장, 외환 시장의 변화인데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글로벌 트렌드를 좀 알 수 있죠. 보시면은 홍콩 증시, 코스피, 신흥아시아. 그러니까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세게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신흥아시아 증시가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다가 구리, 중국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만 들어왔고 그리고 달러가 약세를 보였어요. 102포인트가 깨졌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그리고 대내적으로 코스피 시장으로 들어와서 본다면 은행하고 반도체, IT 가전, 소프트웨어, IT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뭐 IT 전성시대였거든요. 네. 그리고 은행은 배당이 더블업 될 수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가 세게 들어오다 보니까 IT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반도체 업종이 업황이 좀 빠르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면서 이 빨간색이 코스피거든요. 네. 코스피 저점보다 은행하고 반도체 저점이 하루 정도 빨랐고요. 그 다음부터 쫙 시장을 끌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동력이었을까? 실제로 말씀드리면 뚜렷한 동력은 없었습니다. 경기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요. 실적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금리 인하 기대,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그리고 중국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가 들어왔는데 자, 보자는 거죠. 긍정적인 변화들이 시작된 건 맞아요. 미국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75bp 하던 걸 50bp로 줄였죠. 그리고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거의 폐기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한국 반도체는 조금 쾌초 막 크긴 해요. 근데 시장은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한다 그랬더니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최근 들어서는 2024년 1월까지 75bp 3번 금리 인하한다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방역 정책이 완화됐다고 했더니 경기가 개선될 거야. 좋아질 거야. 그러고 한국 반도체는 실적 쇼크가 너무 크게 나오니까 이 정도면은 감산을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고선 반도체 업황이나 실적이 돌아설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기대감들의 주가가 2480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팩트는 어딘가? 미국 통화정책은 모든 연준위원들이 23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방역 정책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실물 경제 지표들이 더 계속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반도체는 어제 결론이 났죠. 감산 없다라는 게 명시적인 결론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시장의 기대가 너무 앞서갔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과민한 반응을 했다. 주식시장이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건 맞는데 기대가 좀 컸고 증시는 거기에 좀 과민하게 반응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아직 추세 반전을 말씀드리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페이지에서 좀 사람들이 요즘 궁금해할 것 같은 게 요즘 KB금융이나 은행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은 금리를 이제 하반기에 뭐 인하한다는 기대감도 있고 어쨌든 고점에서는 이제 더 위로를 할 거라고 막 6%, 7% 생각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금리가 더 안 올라갈 것 같으면 은행은 이자로 먹고 사는 데니까 주가에 별로 안 좋지 않을까? 그렇죠. 이익이 안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한 금융지주 대표님이 발언 내용 안에서 배당 정책을 바꿔서 배당을 2배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은 뉘앙스를 내비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은행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은행 되게 싸잖아요. 네. 그럼 배당을 2배로 줘요.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온 거죠. 근데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2배까지 못 늘립니다. 단기간에.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로 돈을 잘 벌어야지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돈을 못 버는데 배당을 2배로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최근 1월 한 달 동안 시장은 배당을 2배로 줄 수 있다. 배당 정책이 바뀐다. 배당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에 시장이 너무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인 변화는 맞을 것 같아요. 배당을 지금보다는 더 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가겠다라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시장의 기대는 이렇게 가서 궁극적으로 2배 줄 수 있어 라는 기대를 주가에 한꺼번에 반영을 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변화는 맞지만 기대가 너무 과했고 증시는 그리고 주가는 거기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1월 급등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부담스러워졌다라는 네. 말도 있던데 그럼 그게 어떤 수준인 건가요? 들으시면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네네. 지난 주말, 그러니까 코스피 2480 갔을 때 12.5배까지 갔어요. 12.5배. 12.5배가 어느 수준인가 조금 애매모호할 수도 있는데, 그냥 2021년 4월 이후 최고치예요. 코스피가 3200, 3300일 때랑 밸류에이션, 이익 대비 주가 레벨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니, 더 높다라는 거예요. 이때보다 높은 거거든요. 그만큼 이익이 빠진 건가요? 네. 이익이 여기 있던 300에 가까웠던 이익이 지금 198. 제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업데이트해서 보니까 196까지 떨어졌어요.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비싸다 안 비싸다라는 것을 논의를 좀 뒤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12.5배까지 어떻게든 올라왔습니다. 코스피 2480, 2450까지. 근데 여기서 2600, 700을 가려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밸류에이션이 13배, 14배, 15배를 가든 그렇죠. 네. 아니면은 밸류에이션이 12배에 멈춰 있다 하더라도 이익 전망이 드라마틱하게 올라와 주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두 개가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직은 쉽지 않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지난 주말 금요일 날 업데이트한 건데 금요일 날 숫자가 198이에요. 이익 레벨이. 근데 어제 월, 화 이틀 지났는데 196으로 더 떨어졌어요. 하루 1포인트씩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익이 바로 돌아서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밸류에이션 레벨업 그러려면은 금리 인하 기대가 지금 23년 하반기부터 24년 초반까지 지금 3번 금리 인하 기대인데 이게 4번, 5번이 돼야 돼요.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24년 1월까지 FOMC가 5번밖에 없어요. 그 중에 3번 한다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4번 한다? 5번 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3번이 아니라 4번, 5번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경기가 진짜 안 좋든지 물가가 진짜 낮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시장의 컨셉은 경기가 나빠져도 뭐 깊은 침체나 뭐 너무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리 인하는 3번 할 수 있어. 이게 좀 안 맞는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다니면서 최근 시장에 대한 뷰가 전강 후약으로 많이 바뀌었대요. 며칠 전에도 만났던 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최근 며칠 동안 서브를 했더니 그 전까지만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전약 후강이 한 60, 70% 정도였다면 상저하고가 상저하고 한 60, 70%였다면 최근 며칠 동안 1월 말 1월 말에 서베이를 했던 결과는 상고 하저가 60, 70%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대로 뷰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오버슈팅이고 좀 과열돼 있다. 좀 조심해야 되는데 매수 기회는 올 거니까 서두르지 말자라는 톤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볼 것은 제가 상저하고를 말씀을 드리면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은데 왜 그렇게 보세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으면 금리나 3번 안 합니다. 그쵸? 그러면은 경기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금리나 3번에 대한 기대가 후퇴하면서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반대로 금리나 3번 한다는 게 현실화되려면 경기가 정말 안 좋아져야 되고 진짜 정말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물가가 빠르게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 변수 때문에라도 증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 되게 좋은 조합만 가지고 시장이 올라온 것 같아요. 경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금리 인하는 3번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저는 부조화라는 거죠. 경기가 괜찮다면 금리 인하 3번 없을 거고 금리 인하 3번 하려면은 경기는 많이 안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 둘 간의 교통 정리가 한 2, 3월 중에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밸류에이션도 비싸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조금만 약해진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있습니다. 부조화는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만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주가가 오르려면 이익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익은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밸류에이션 레벨업은 이제 어렵다는 말씀은 기대감이 더 강해지기 어렵다는 말인데 투자 심리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 지금 도달해 있을까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게 이 그림을 몇 개만 딱 보시면은 올라갈 놈은 요만큼이고 내려갈 놈은 이만큼 크구나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위에 그림이 저번 매달 와서 보여드리는 그림이긴 한데 미국 개인 투자자들 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강세 전망 서베이, 약세 전망 서베이를 하는데 강세 전망에서 약세 전망을 빼준 스프레드를 보면은
21년 하반기 22년 초부터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마이너스 수준에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데 지금 고점권에 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도 CNN 머니라는 사이트 가서 매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익스트림 피어 근처까지 가고 있어요. 네. 어느 수준이냐면 22년 초부터 고점.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충분히 안도감, 기대 심리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리스크 지표를 한번 보면은 저번에도 매번 보여드렸던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 해서 리스크 팩터에 얼만큼 예민하냐. 밑에 내려왔다라는 그림은 충분히 민감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감도가 높아질 거다라는 시그널이고, 위에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리스크에 대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둔감해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고점에 있으면 이제 증시는 좀 좋아지겠구나. 요 저점에 있으면은 오히려 증시는 좀 불안해지겠는데 라고 보는 건데 지금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빅스라는 변동성 지표는 18%까지 내려왔다가 최근 또 다시 20%에 근접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지표들을 한번 보시면은 투자 심리는 고점, 리스크 지표는 저점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심리가 더 강해지거나 리스크 지표가 더 내려가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룸하고, 이게 심리가 다시금 좀 진정되거나 아니면 또 위축되거나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금 상승하게 됐을 때, 변동성이 다시금 상승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룸하고 어디가 큰지를 보면은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네. 자, 그럼 하나씩 짚고 가보면 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FOMC 내일 되면 내일이죠. 발표 나오죠. 그쵸. 어떻게 되지? 사실 올해 증시를 아마 결정질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겠죠. 첫 단추가 이제 결정 나올 것 같은데, 금리 인하 기대는 너무 강하다고 봐야 되는지. 그쵸. 지금 요 그림이 뭐냐면은 왼쪽 파란색은 미국 중앙은행의 스탠스예요.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물가를 잡겠다.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자극을 경계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물가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진 건 맞지만 레벨 자체가 높아서 아직까지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라서, 연준은 과소 긴축, 여기서 긴축을 멈추면 또 물가가 올라서 시장을 더 괴롭힐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는 거고, 시장은 과잉 긴축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더 위험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부터는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인하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인 말 중에 하나는 Don't fight the Fed라 그래서 연준하고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극명한 대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시장에 순응해라라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연준한테 더 이상 시장하고 싸우지 말고 시장에 순응해라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시장에 대한 컨셉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뭐 결론이 나온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2월 FMC가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저는 매파적인 스탠스를 계속적으로 보여줄 것 같아요. 자, 최근 시장의 컨센서스는 2월 FMC에서 25bp 한다라는 컨센이 99.7% 막 이래요. 근데 25bp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사람은 딱 2명입니다. 패트릭 하커라는 필라델피아 연준 위원하고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연준 이사가 2명만 공식적으로 25bp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뭐 아직까지 얘기는 안 했어요. 명확한 얘기는 안 했는데, 자,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면은 한 명도 빠짐없이 여기 보시면은 금리 인상을 지속해야 된다. 그리고 2% 돌아가도록 충분히 제한적이 지속해야 된다. 그리고 이분, 그러니까 25p 금리 인상을 지지한 분도 지속적인 긴축을 지지한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긴축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폭을 줄여서라도 물가를 잡을 때까지 금리 인상 사이클을 이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담이긴 하지만 저는 그냥 개별적으로 다니면서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기대를 계속적으로 억누르려고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월 FMC 이후부터는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요 위에 그림 뭐냐면은 미국 중앙은행에서 23년 말까지 금리는 여기 갈 거예요. 24년 말까지 여기 갈 거예요 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예요. 점도표라고 해서. 근데 시장의 기대는 여기 4.9 못 가, 5%도 못 갈 거야 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 24년 연말 4.1이에요 라는데 이미 24년 1월 달에 4.1까지 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 약해지긴 하는데, 저는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과했다라는 것들을 좀 인지하면서
연준의 스탠스와 시장의 기대 간의 키 맞추기가 좀 맞춰질 텐데 세 가지 경로가 있겠죠. 연준도 후퇴하고 시장도 후퇴하는 경우, 연준이 뻗대고 있을 때 시장이 빠르게 후퇴하는 경우, 시장이 뻗대는 가운데 연준이 후퇴하는 경우. 저는 연준이 후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물가가 지금 여전히 4%대 5%대니까.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연준이랑 시장이 같이 후퇴하든지 시장이 후퇴하든지 할 텐데 어찌됐든 간에 기대감이 후퇴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MI 보여준 자료 보면 지금 다른 분들도 보면 여기 이제 금리 인상 지속, 그 다음에 이분은 금리 인상 적절, 그 다음에 이분도 늦추는 것이 적절. 이분도 이제 보면 충분히 제한적이면 지속적이어야 된다. 금리 인상, 할 일이 많다. 추가 인상 필요. 이게 작년 1월이라 올해 1월에 말하는 코멘트인 거잖아요. 아마 거의 모든 연준 위원이 조금이든 많든 어쨌든 인상을 얘기한다. 이상하게 해서 근데 금리를 만약에 동결하거나 안 올린 것도 좀 이상하긴 하겠네요. 그죠. 모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똑같은 말을 했는데 만약에 이 금리 인상 폭을 조절하는 거는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25bp를 할지 50bp를 할지 이 결정이 남았을 뿐인데 모두 똑같이 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물가를 2%까지 떨어뜨리려면 금리 인상을 좀 더 하든지 물가를 잡는 걸 확인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시장 너무 기대하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멘트는 어떻게 보면 연준의 측의 의견이었다면 저는 이 연준과 시장에서 패드에 마사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에 이 시장이 저는 옛날 그 생각했거든요. 왜 연준이 결정하는데 시장을 왜 자꾸 예측하려고 하지? 생각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이 시장이 우리 정부도 보면 정부가 연준이고 사람들이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여론을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시장이 여론일 수 있겠고 연준도 이거의 여론이 형성된 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또 없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정치적인 입장과 경제를 다루는 입장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은 경제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물가라든지 경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파월 연준장이 12월 FOMC 기자회견 때 말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경기 침체랑 물가 상승이 동시에 들어오면 뭘 잡을 거냐라고 말했을 때 명확하게 말한 거는 물가를 먼저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물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기대감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연준이 몰입되어 있는 것은 물가 못 잡으면 더 후폭풍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분이 저희 연휴 기간 직전에 연설을 하면서 분위기를 굉장히 뜨겁게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그분 발언들을 다 보면은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있었는데 매파적인 발언도 많았어요. 근데 시장은 매파적인 발언은 무시하고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열광을 했던 거죠. 시장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에도 쓰긴 했는데 지금 시장은 좀 과민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시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 반등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졌는 동안에도 아니다, 지금 따라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 최소한 제 말을 못 믿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틀릴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톤다운 해야 된다. 더 뜨겁게 달아오르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중국으로 좀 넘어와서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는 대신증권에서는 올해 금융시장, 특히 한국 금융시장을 좀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는 중국 경제가 2분기부터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 4월 달에 엄청나게 안 좋았거든요. 이때부터 돈 풀고 정책 집행하고 막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런 시차적인 조건을 감안해서 본다면 23년 2분기부터는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첫 번째, 한국 수출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오늘도 수출 발표됐는데 엄청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수출이 괜찮아지면 무역수지 적자도 좀 줄겠죠. 그리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22년 내내 일방적인 원화 약세, 위안화 약세가 바뀌겠죠. 원화 강세, 위안화 강세. 원화 강세, 위안화 강세가 나오면은 외국인 들어오겠죠. 이런 그림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저희는 중국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좀 과하다, 기대가. 보시면은 심리지표 돌아가는 건 맞고 이전보다 나아지는 건 맞아요. 요 옅은 초록색 을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올해 23년에 설 연휴 동안에 이동량을 보는 건데 이게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플랫했어요. 별 영향이 없었거든요. 근데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좀 중간 정도예요. 중간 정도.
이전만큼 회복한 건 아닌데 시장은 여기까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저희는 궁극적으로 시차를 두고 이렇게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최근 심리 지표들이 잘 나왔어요. PMI가 잘 나와서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여전히 마이너스고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고 투자 지표도 둔화, 유동성 증가율도 둔화. 아직까지 바닥이다라는 시그널은 보이지 않고 있어서 1분기 동안에는 기대와 현실 간의 그런 격차가 존재할 텐데 저희는 2분기가 되면은 좀 본격적으로 좋아질 거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경기가 조금 바닥권을 향해 가고 있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 라기보다는 시간을 이렇게 천천히 올라갈 텐데 시장은 이렇게 올라갈 거를 기대했기 때문에 요 격차를 좀 좁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이 회복하면 뭐 한국에는 좋죠. 플러스인 네, 거니까 네, 네. 한국을 좀 넘어서